잘 가르치는 거는 강사예요. 그런데 원장은 잘 가르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저는 사실 운영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습소여서 내가 이걸 다 하는 게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원장이 되려면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외적인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 되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것도 있고요. 준비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내가 하기 싫어도 잘하지 못해도 해야 하는 것들도 있어요. 요즘 이런 얘기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이제 학원 사업은 내리막길이다. 영수학원도 힘든데 피아노 학원은 더더욱 힘들어질 거다. 코로나 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요. 나가는 아이들은 많고 상담 문의는 없고 2022년 코로나가 끝나갈 때쯤 그때 제가 그랬어요. 120명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열심히 학원을 운영하던 제가 2022년 10명도 안 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죠. 이제 더 이상은 피아노 학원을 운영할 수 없겠다. 출산율도 줄어들어서 아이들은 없고 내가 음대 다니면서 쓴 등록금만 해도 4천만 원이 넘는데 이 돈 벌자고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수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으로 교습소를 운영하면서 내 삶의 질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면서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고 수입은 더 높아지고 일하는 것도 재미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 과정을 선생님께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피아노 학원이 정말 많아요. 아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말이에요.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 거죠. 그런데 학원 입장에서는 경쟁이 치열해진 거고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업료를 옆 학원보다 낮춰야 할까요? 아니면 피아노 수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벤트나 서비스를 좀 더 해봐야 될까요? 물론 수업료를 낮추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아니면 이벤트나 외적인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생각을 좀 다르게 해봤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피아노 학원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 7세부터 가르치죠. 주 타겟이 보통은 초등학생이고요. 아니면 중고등학생, 취미로 하는 아이들, 아니면 입시를 준비하는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성인분들 취미로 가르치는 학원들, 이런 식으로 보통 고객들의 대상이 정해져 있죠.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중고등학생 취미나 성인분들 취미로 배우시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아요. 레슨 하는 게. 물론 수업 노하우나 운영 노하우가 있다면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성인분들이나 취미로 배우고자 하는 이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왔을 적에 나는 못 가르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덤벼보지 못할 정도로 그 허들이 높지는 않아요. 상담 문의가 오면 내가 한번 시간만 된다면 별 고민 없이 중고등학생들이나 성인분들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글씨를 모르는 4세에서 6세 아이의 상담 문의가 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머니께서 학원으로 전화를 거셨어요. 저희 아이가 5살인데 피아노를 가르치고 싶다. 5살도 수업이 가능한가요? 라고 학부모님이 여쭤보세요. 그럼 어떠세요? 네, 어머니 학원으로 아이랑 함께 방문하시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나요? 쉽지 않죠. 엄두도 나지 않고요. 4살, 5살이면 화장실도 같이 가줘야 하고요. 글씨도 모를 테고 오랜 시간 앉아있는 것도 쉽지 않을 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피아노를 가르치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주변의 피아노 학원들을 보면 대부분의 학원들이 4, 5, 6살 아이들의 상담 문의 갔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글씨를 깨우치면 그때 오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8살 학교 입학한 후부터 수업이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4, 5, 6세 아이들의 그 상담 문의가 와도 그 아이들을 받을 생각을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4살에서 6살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이 없구나. 그런데 피아노를 가르치고 싶어하는 학부모님들이 있네? 이건 뭐예요? 맞아요.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것도 있고 거의 없죠. 보내고 싶어하는 학부모님들이 있는데 받아주는 학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유아 피아노 학원을 해야겠다. 대신
글씨를 모르는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음악을 가르치고 싶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님들의 니즈가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 제가 왜냐면 이걸 깨닫고 처음 학원을 했던 그 비학군지였던 곳에서 이 유아 피아노에 대한 홍보를 했을 때는 학부모님들의 반응이 전혀 없었거든요. 유아 피아노에 대한 니즈가 없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군지에서 학원을 해야겠다. 아이들을 보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고객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내가 유아 피아노 학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오랜 시간 꼼꼼히 상가를 찾아서 2023년 3월에 유아 전문으로 피아노 교습소를 운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잘 되고 있을까요? 네, 너무 감사하게도 모든 클래스 대부분이 마감이에요. 그런데 제가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일반 피아노 학원을 운영할 때보다 120명의 아이들을 가르칠 때보다 삶의 질이 더 좋아졌다고 느끼는 이유가 있어요. 우선 수업 문의가 많아서 주 5회 유아 피아노 수업을 하고 있어요. 이건 일반 피아노 학원 운영했던 것과 비슷하죠. 그때 월화수목 금요일 주 5회를 출근했고 지금은 목요일을 빼고 월화수금토 이렇게 주 5일을 수업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일반 피아노 학원 할 때는 1시부터 한 6시 반까지 이렇게 수업을 했어요. 근데 수업 시작이 1시부터고 학원 업무를 보려면 12시에 출근을 해야 했고 성인 레슨이 있으면 퇴근 시간이 더 늦어지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근무 시간이 훨씬 길었죠. 그런데 지금 유아 전문으로 수업을 하니까 아이들이 하원하는 시간 보통 3시 이후이기 때문에 4시부터 수업을 시작해요. 그리고 너무 늦게 수업을 할 일이 없잖아요.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4시, 5시, 6시 이렇게 하루에 보통 3클래스 수업을 해요. 토요일도 3클래스 수업을 하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 정도 일을 하는 거죠. 또 타임별로 그룹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몰려서 정신이 없다거나 하는 그런 수업의 강도가 높아서 힘들거나 하는 그런 스트레스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저는 첫 학원에서 차량 운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지금은 차량 운행 안 해요.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학원으로 와주세요. 그래서 저는 수업 준비만 잘하면 돼요. 수업 준비 잘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건데 그냥 지금 너무 행복해요.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예전에 학원 할 때 사실 하루 종일 어머님들 전화 받다가 끝나고 내가 선생인지 차량기사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게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수업 시간엔 수업만 잘하면 되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린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수업할 때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상상하지도 못할 귀여운 말들도 정말 많이 해주고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말 그 수업 시간 자체가 뭐를 가르친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진짜 그 행복으로 가득 차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 힘들어하던 아이가 엉덩이가 좀 가벼웠던 아이가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 또 교사로서 그게 또 그렇게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교사로서 그리고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서 정말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수입. 제가 첫 학원이 잘 되었을 때 120명 넘게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수입은 높았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 급여 드리고 차량 운행하고 하다 보니 실제 순수익이 많이 높진 않았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업의 질을 떨어뜨리고 싶지 않아서 아이들이 늘면 느는 만큼 강사를 채용했어야 됐고 차량 운행을 조금 공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이들이 좀 차량을 타고 덜 뺑뺑 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차량을 2대를 운영을 했고 그러다 보니 이 유지비가 같이 커지는 거야. 아이들이 늘면 늘수록 유지비도 같이 늘어나는 그러니까 몸은 몸대로 힘들고 노동의 강도는 조금 계속 강해지는데 내 손에 쥐어지는 돈은 결국 비슷한 거죠.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물론 강사 급여보다는 높았죠. 그런데 우리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원장을 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이유가 뭐예요? 강사 급여보다 더 벌려고 소득의 천장이 없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학원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훨씬 적고 노동의 강도가 높지 않은데 사실 소득은 그때보다 많이 높아요.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작년이랑 올해 사기업 신고할 때 보니까 1년 매출이 1억을 넘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학원 수업뿐만이 아니라 출강을 하고 있어서 소득을 좀 더 높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유아음악 수업으로 출강을 하는 것도 학원 사업과 관련이 있는데 저는 이 시스템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제가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지도 앞으로 하나씩 영상으로 알려드릴 생각이에요.
저는 작곡을 전공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해서 입시를 준비하고 음대 4년까지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겠어요. 선생님들도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말도 안 되는 피아노 수업료, 주 5회 수업이 보통 15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보다 뭐 낮은 학원도 있고, 뭐 신도시나 학군지인 곳들은 뭐 매일 등원은 하지 않겠지만 사실 우리의 그 수업료 단가가 분당 단가가 높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주 5회 매일 가야 되는 반인 경우, 그 수업료가 15만 원인 경우 시급으로 따져보면 최저 시급도 안 되는 7,500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정말 현타가 오죠.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학원이 잘 안 될 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차라리 강사로 취직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의 가치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가치를 올리고 나의 시급을 내가 올리는 거예요. 저는 그걸 하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고 방법을 찾았고 그거 방법을 알게 된 이후로 실천을 했어요. 그 과정을 이 짧은 영상 하나로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유아 피아노 수업을 하면 무조건 돈을 벌 수 있어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 되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것도 있고요. 준비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내가 하기 싫어도 잘하지 못해도 해야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뭐 지금 음대를 다니면서 레슨을 하고 있는 대학생이라면 혹은 이제 내 학원을 운영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강사 선생님들 아니면 학원을 운영 중이긴 한데 뭔가 좀 새로운 걸 하고 싶다 돌파구를 찾고 싶다 하는 원장님들이 계시다면 구독을 눌러서 앞으로 올라온 영상들을 봐주세요.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궁금하신 점이 많으시죠? 댓글로 달기엔 좀 쑥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링크를 걸어뒀어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정리해서 영상을 준비해 볼게요. 뭐 유아 피아노를 어떻게 수업하는지, 그룹을 어떻게 수업하는지, 뭐 어떤 식으로 그룹을 묶어서 수업하는지, 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뭐 고민이나 궁금하신 점이라든지, 뭐 수업 방법에 대한 노하우는 이전까지 영상에 올려놓긴 했었는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도 올릴 거고요. 운영과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그 부분 남겨주시면 제가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양질의 컨텐츠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이 유튜브 보는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피아노 학원이 많이 어렵잖아요. 그럴 때 돌파구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초등학생들만 받고 있지 않나. 그 연령대를 낮출 수 있는 방법. 보통 옛날에는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6학년 때까지 보통은 6년을 배웠다면 이젠 아이들이 3, 4학년만 돼도 피아노를 안 배우고 정리하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 이 시작하는 시기를 1학년이 아니라 조금 더 낮춘다면 이 아이가 다닐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질 거고 어린 연령의 아이들을 받으면 이 아이들이 조금 더 내가 이 아이를 고객을 선점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어린 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들의 그런 조금 시각을 바꾸셔서 내가 주 타겟을 초등학생으로만 할 게 아니라 조금 이걸 넓혀볼까? 이런 좀 시야를 확장하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잘 가르쳐야죠. 5, 6사이가 왔는데 수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 아이를 내가 오래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본질, 가르치는 걸 잘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또 이 외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케팅, 홍보 이것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가 잘 못해도 내가 잘 하지 못해도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원장이라면. 강사면 상관없죠. 잘 가르치는 거는 강사예요. 그런데 원장은 잘 가르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저는 사실 운영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습소여서 내가 이걸 다 하는 게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원장이 되려면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외적인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궁금하신 점들 운영뿐만이 아니라 마케팅이나 홍보 이런 것도 남겨주시면 제가 그런 부분을 주제로 삼아서 앞으로 콘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유튜브 보는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